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1499년 명홍치 12년 송지를 평안도 관찰사로 이견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이손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효돈을 사관은 정은으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4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육의 죄는 사초를 보고 즉시 아뢰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당시에 파직되었던 당상들이 다 복직되었으니 이육의 직첩도 돌려주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4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한훈이 유생으로 있을 적에 김일손이 소름의 보기에 관한 일을 말하며 한훈은 후생임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김일손이 헌납이 되어 상소할 적에 한훈이 정은으로서 동료 이의무 이주 등과 참여하였으며 국문할 적엔 도피하여 있다가 뒤에 나타나 곤장을 맞고 외방으로 정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기이하지는 않았으니 정상이 용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를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4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친공신 심응이 문서를 위조한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다. 이에 앞서 평상군 심응이 문기를 위조한 일로서 비추되어 영불 서용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의 처가 상은함에 정승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심응의 범죄는 선비의 할 바가 아닌 듯하니 비록 종신토록 폐기한다 해도 가합니다. 다만 공신의 자손도 그 녹을 읽게 할 수는 없사온데 더구나 심응은 친공신입니다. 일반 범죄의 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비추는 죄인으로 신문을 받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4일 갑신 여덟 번째 기사 윤필상 정문영 한치영 성전 이극군 박건이 의논드리기를 신정읍의 일은 만약 대간이 논란한 바와 같다면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홍기달이 의논드리기를 신정읍에 대한 당초의 취조한 절목은 상세히 알 수 없사오나 그 자신이 직접 장오의 죄를 범함이 없사온데 종신토록 그 전도를 폐기함은 불가한 일이옵니다. 하니 홍기달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4일 갑신 아홉 번째 기사 정성들에게 전교하기를 더건대 동지사 김거금의 장례가 상구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 상례로 하는 부의 외에 따로 부의할 것이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김거금은 경상도 사람으로 그 시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터이오니 그 소재지 관하에 명하여 쌀과 콩 10석을 지급하도록 함이 어떠하오리까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김거금은 졸하고 고드며 맑고 건박하여 지기가 이 품에 이르렀으나 집도 저축도 없었다. 사람들이 이로써 그를 아름답게 여겼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5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조정의 의료내 감론을 파악하는 시비를 하지 말게 명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조정의 명은 마땅히 하나로 획정되어 분분하게 변경되지 말아야 하거늘 근래의 상황을 보건대 사람마다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그 결과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패가 되는 바도 생각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허니하며 어지럽고 경솔하게 행동함으로써 조정의 계획이 비록 결정된 일이라도 오히려 그칠 줄을 모르니 이것은 조정의 기강이 없어 정치가 여러 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각 관석 관원들은 다투 서로 이기기를 힘써 갑이 옳다 하면 을은 아니다 하여 각자 징계하여 아침에 내린 영을 저녁에 붙이게 하여 C와 B가 D 섞이니 관리들은 그 지킬 바를 모르고 백성들은 쫓을 바를 모르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마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난법 상태가 될 터이니 백녀도로 하여금 이 뜻을 자세히 알아 전패를 답습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1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유순월 형조 판서로 윤효손을 한승부 판년으로 성세순을 홍문관 교리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1월 2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연필상 정문영 한지영 상중들을 불러 전교하기를. 원자가 천연두를 앓고 있으니 기위하지 않을 수 없소. 마침 관이 빈소에 있어. 조석으로 이 기위할 때 고급을 하니 온당한 일이 아니오. 경등의 의견은 어떠하오? 상사가 비록 중하다 할지라도 이도 또한 중한 것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 하겠소 하며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지금 하기하신 바 두 일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하다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인의 집이라면 그곳만 기위할 뿐입니다. 지금 원작에서 비록 정리수의 집에 계신다고는 하오나 권례의 일은 외관과는 다루옵니다. 신등의 뜻으로는 전을 드리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조숙으로 드리는 공만은 우선 정지하고 또 사람이 왕래도 금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건양문을 닫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지평 권세영 정은 이효돈이 아뢰기를. 신종 후본 탐하게 짝이 없고 신돈 이는 취재한 내력이 없사온데 혹은 한 관서의 장을 삼고 혹은 사품의 직을 제수하였으므로 조정의 인원이 모두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때문에 신등이 반복하여 논계하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1월 2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아뢰기를 태백성이 낮 사지에 나타나 오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별은 본래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나타났는가를 경기감사 김은기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김은기가 아뢰기를. 목성, 화성, 수성, 금성, 토성 등 5성의 운행은 그 느리고 빠른 순행과 역행이 있습니다. 태백은 금성이 온데 해를 따라 들어갈 때 장경, 달에 앞서 나올 때 계명이라 하옵니다. 이 별은 마땅히 숨어 있어야 하는데 낮에 나타났습니다. 별은 음류요, 오정은 양위입니다. 사지에서 낮에 나타나 오지를 지나 미지에까지 이르는 것은 곧 하늘을 누비는 것이며 이는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미약하다는 증거로서 대단한 재변이오니 마땅히 천계를 거심하여 그 변을 사라지게 하소서. 삼가 문헌 통구를 살펴보면 태백이 낮에 보이면 주병을 상하든가 외척이 전권하든가 여주가 장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가 진 뒤에 서쪽에 나타나는 것이 그 별인가? 경이 아랫바 근신하라는 말은 마땅히 준행하겠지만 근신하라는 말은 마땅히 준행하겠지만 혹 천계를 근신해도 이 별이 항상 보이게 되면 어찌하겠는가 하니 김은기가 아뢰기를. 어두울 때 서쪽에 보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정은 양위이므로 이 별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나타났으니 이야말로 두렵게 여겨 닫고 살필 때입니다. 옛날에는 주병이 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국가에 지금 상사가 있고 서방에 또 사변이 있으니 이별이 잘못 헛된 감흥이 아니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노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지평 권세형 정은 이효돈이 아뢰기를. 신종업은 그 자신이 장의 죄를 범하여 싸우니 한 관사의 장을 시키면 불가한 일입니다. 그 몸이 부정하고서 어떻게 그 부하의 비행을 규정하겠습니까? 또 신돈이는 학술도 없고 내력도 없사온데 경력을 초수하시니 대전의 법이 이로부터 무너집니다 하고 권세형이 또 아뢰기를. 유자강은 바야흐로 탄핵을 받고 있는데 공사를 보라 명하시면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언관이 죄가 있으면 자천하는 것이 예의였거늘 전정은 윤원보는 공주의인데도 태 50의 형에 차하고 강등하여 군직에 부하시니 이는 법의 법이므로 또한 불가하온 일이옵니다. 또 동처를 무역한 사람에게 이미 도용을 감하였사온데 또 장형까지 감면하며 옳은 일입니까? 참컨대 율에 의하여 장형을 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자강은 비록 공사를 보고 있지만 마침내 죄가 있다면 마땅히 율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동철에 관한 이런 일이 매우 미세하거늘 어찌 그렇게 번거롭게 아뢰는가. 윤원보는 임금 앞에서 논란하는 일을 상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말을 하였으므로 특히 서반으로 보낸 것이니 아랫사람이 알 바가 아니다 하여다. 권세응이 아뢰기를 유자광은 본래 방자하게 행동하여 끄리낌이 없는 자이니 청컨대 공사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정 사람들은 본래 이익을 추구하여 자신을 망각하다 이제 건법에 저촉되었는데 오로지 놓아주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뒷날 이러한 죄범을 징벌하여 건절할 수 없으니 청컨대 형량대로 처벌하옵소서. 또 윤원보의 죄는 율문과 다름으로 신등이 율문과 공의로서 논계했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도형은 대명률에 규정된 5형의 하나로 범죄 사실이 약간 중한 자에게 과하는 노역형이다. 그 형기를 1년으로부터 3년에 이르기까지 5등으로 하고 이 도형에 처할 경우 을에 장량을 가하는 바 이도 또한 60에서 100까지 5등으로 구분하며 도 반년과 장 10도를 1등씩으로 한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근자의 태백성이 백주에 나타나고 또 지진이 변이 있으니 이는 신등의 섭리가 잘못된 소치요나 전하께서도 또한 두려워에 닫고 반성하여 이 천변에 대응하셔야 하옵니다. 또 적변에 대한 계본이 밤낮으로 분분히 상주되었는데도 신등은 한 번도 들고 알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조정조에서는 조그만 소식이 있어도 의정부에서 참여하여 알았사오니 청컨대 조정조의 고사대로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의 대응은 춘추에 상세히 논급되었다. 지진과 성변 그리고 변경의 변은 모두 엄기가 승하고 양기가 쇠약한 소치이기는 하나 이는 그 어느 일에 대한 응징이라고 지적하여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진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닫고 반성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이 없도록 할 뿐이다. 또 변경의 소식에 관한 계보는 일이 너무나 급박하므로 즉각 해조에 하성하여 방어에 갖추도록 하느라고 미처 경들에게 보이지 못했을 뿐이다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변경의 소식에 관한 계보는 의정부가 변경의 일을 맡고 있는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행왕비의 상사의 백관의 예를 따른다면 제 안대군은 마땅히 줄고 그의 바로 길복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 안은 대행의 친자이니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정승 및 예관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조양이 구령진을 포위한 적병을 수비하기 위한 성을 쌓는 것을 청하다. 이조양이 치게 하기를 전작 구령진을 포위하였던 적병들이 비록 포위는 풀었지만 그대로 돈치고 물러가지 않고 있다가 청수보위 민가 20호를 불태웠고 또 관세에 불을 지르고 노략질하여 갔습니다. 청컨대 요의처의 성을 쌓고 목적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니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한치영과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사변에 관한 계본을 보건대 적들이 기웃거리고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엿본 바가 있는 것이니 청컨대 절도사에게 유하여 다시 조치를 가하되 그때그때 대처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옵소서. 그 치계에서 성체의 설치를 청한 여러 보들은 모두 기묘한 곳들이오나 아직 신등은 직접 목도한 적이 없사오니 병조에 명하시어 적변의 완급과 밀력의 여부를 상세히 의논하여 계문케 한 후에 다시 의논함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신성석 여자신 변종인은 의논드리기를 추구비, 대소, 부호리, 묘동, 운두리 등천은 적의 주 입구이므로 목적으로서 방어하기는 곤란하오니 청컨대 아랜대로 농번기 전에 삼포 선군과 인접군의 연호군을 뽑아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을 쌓게 하고 우구리 등 공구비는 비록 급하지 않은 곳이니 가을을 기다려 성을 쌓게 하고 갑암은 본진과 더불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랜대로 목적을 설치하고 장령군을 뽑아 수호하면서 경작하게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또 적인이 기웃거리고 물러가지 아니한다 하니 청컨대 더욱 조치를 가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그들이 때를 쓰여 연락하여 여러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보아 도둑질을 할 계획이 뚜렷하지만
날씨가 이미 따뜻하여 강북판의 얼음이 이미 풀렸으니 건너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오래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사철이 임박하였는데 그들의 서절 구토가 염려되옵니다. 창컨대 각진으로 하여금 척후를 건실히 하고 수비를 엄중히 하여 적변에 대비하게 하시고 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는 병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연필상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계본을 보건대 그들이 아직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제진의 건너편에서 방자하게 행동하니 지금 같아서는 비록 그 계략을 이롭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실을 유보하 침략하고자 함이니 더욱 근신을 가하여 조금도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유하심이었다 하옵니까? 또 축성에 관한 일은 그 형사를 보아야 하므로 그대로 엉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한치영 등의 의논을 좇았다. 연호군은 각도에 배당되어 부역에 나가는 인부를 연호 또는 연군이라고 한다. 연호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란 뜻이다. 곧 빈집이 아닌 인가를 뜻하는 것이다. 장룡군은 각 군영의 기패관, 교련관 중에서 목전, 주력, 유엽전, 강서 등을 시험하여 합격한 장교들로 조직된 군대를 장룡위 또는 장룡령이라 하고 이에 소속된 군사를 말한다. 서절구토는 좀도둑을 말한다.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한치영과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3년상은 천하의 통리의 임으로 왕자에게 그 상기를 단축시키면 예문에 없는 바이며 지금 제안대군은 대행 왕비의 친자이니 마땅히 3년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전번국상 때의 모든 왕자는 백관들과 같이 졸국 후에 최복을 벗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여 행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제로 하여금 고래를 상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정문형은 의논드리기를 제안대군은 친자이니 백관들과 더불어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래이에 의하면 모든 왕자는 부모의 상례를 행하며 졸국 후에 소복으로 대상과 담제에 이르기까지 한다 하였으니 이 예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드리기를 대군은 이미 친자이니 백관들의 상제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3년상을 행하여 그 효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옵니다 하고 예저가 의논드리기를 제안대군과 현숙공주는 왕비의 친속 지친이므로 군신의 예로서 행할 수 없는 것이오니 올해이에 의하여 졸국 후로는 백이로서 상대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정은 이 효돈이 아뢰기를 산능에 유자강이 없더라도 장래에 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조중에 득제한 자로 하여금 일에 임하게 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유자광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강경하게 말하니 억지로 따를 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지평 권세형과 정은 이 효돈이 동초를 사서로 무역한 사람과 신종업 신돈이의 이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부 나호이야 보천사 원우이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왕자군은 마땅히 3년상을 하이하며 부모의 상기를 단축할 수 없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성종의 상례에 왕자군이 졸국 후 백이 535 오각대를 착용하였으니 그 예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예관에게 문의하라 하니 예조판서 이세자 등이 아뢰기를 올해에 이르기를 왕자군은 자최 3년이다 하고 그 아래에 또 이르기를 졸국 후는 백의 535 오각대를 권도로 입는다 하였으므로 우리 조정에서는 조정료로부터 모두 이 제도를 행하였으니 윤필상의 의논이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모든 정성 및 이익의견 신수군 등에게 문의하라 하니 윤필상 한치영 성준이 아뢰기를 3년상은 천하의 통례이며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온데 올해이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랬는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올해의 제도가 온당치 못할 듯 하옵니다.
임금이라면 한 몸에 만개가 매어 있으니 부득이 방편을 조차 상기를 단축하지만 왕자군은 무슨 직사가 있기에 상기를 단축하는 제도를 행하옵니까? 비록 서인이라도 모두 3년의 제도를 행하고 왕자군도 그 생물을 위하여 3년을 행하면서 유독 군의 부모에게만은 상기를 단축함이 가한 일이옵니까? 하고 성준이 또 아뢰기를 성종의 상사의 왕자군이 졸고 그 최복을 벗고 육식을 하며 외인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신은 비록 그 사이에 의논은 드리지 못하였지만 혼자 절통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안대군이 3년의 제도를 행함에서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고 정문현 이극균 신수군은 의논드리기를 올해의 선왕께서 참작하신 제도이며 조정으로부터 모두 이 예를 행하였으니 신당의 생각에는 이를 변경함이 불가하다 여기며 지금 제안대군이 졸고 고 비록 백일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미 백관들의 예와는 다름이 있고 길사에 관계되는 일에 모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예에 어긋나지 아니하옵니다. 하니 윤필상 등의 아른바를 쫓고 이내 전교하기를 마땅히 3년제가 마땅하다 하였다. 연창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3일 개사 두번째 기사 예조판서 이세자가 올해 1일 개정하여 3년상을 연관 정식으로 삼을 것을 아래다. 왕자군이 졸국 후에 백의와 흑모, 흑대를 착용하는 제도는 비단 올해에 실려있을 뿐 아니었고 원경왕의 상사에도 모두 이 제도를 행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엔 이와 같은 제도를 정한 것은 부득이 한 까닭이 있어 그래 하였을 터이니 이제 이미 정승의 의논을 쫓아 3년상을 행하게 하였사오니 올해 1일 개정하여 연관 정식으로 삼아야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3일 개사 세번째 기사 덕은감이 구현의를 시기하여 모의하였으며 징벌하게 하다. 연필상 정문영 한채영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덕은감 종은 죄와 형벌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감할 수 없사오며 허당은 종이 청하는 말을 듣고 그 상언을 초안하였으므로 구현의를 사지에 빠지도록 함이온데 그 불응 위류에 처함은 경한 것 같사오니 종으로 더불어 수범과 종범으로 논하여 처단함이었다옵니까? 또 구현휘의 조사를 보건대 별로 그를 만매하거나 지욕하는 말이 없으니 가사 구현휘가 실로 만매하였다 할지라도 종은 구현휘의 매부요 구현휘는 종의 처형이요 율문에는 다만 존장을 매욕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있어도 적수의 구원은 없사온데 아울러 구현휘까지 처벌하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성들의 의논이 나의 뜻과 합치한다. 구현휘는 석방하여 처벌하지 말고 덕은감과 허당은 수범과 종범으로 처단함이 가하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덕은감의 죄는 비록 이와 같다 할지라도 구현휘가 어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조는 적수의 구분을 엄하게 하온데 현휘의 평일의 소행이 만약 공손하였던들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를 온전히 선박하고 석방하고 처벌지 아니함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덕은감은 시기로서 구현의를 모해하였으니 이 시기하는 풍습은 마땅히 징벌되어야 한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만매는 업신여기고 꾸짖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3일 개사 네번째 기사 박원성에게 전토 5결과 가옥 1주와 두 작업을 띄어 군직에 서임하고 우마 이 둘을 상급하도록 명하였다. 이름 많이 해줘.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3일 개사 다섯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근래 경박한 무리들이 시사를 함부로 누나의 폐역으로 말에 이르게 되니 듣는 자들이 이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발하면 신문치 않을 수 없고 신문하여 실정을 얻으면 또 치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어리석고 미혹된 자들이 법률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형벌에 빠지게 되면 내 심히 불쌍하게 여긴다. 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호생하는 뜻을 중에 널리 알려 각각 그 분수를 지키고 혹시라도 함부로 논의하거나 유사를 범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6월 3일 개사 여섯번째 기사 지평 권세형이 신종업 신돈이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2권연산 5년 2월 3일 개사 7번째 개사. 사고는 이 상차하기를. 근래 신종업은 사슴시 정에 부적당하고 신돈이는 경력에 부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서 달이 되도록 번거롭게 아뢰었으나 아직도 유엄을 아끼시니 상의를 알 수 없습니다. 신종업은 하나의 장리 이온대 일반의 장을 초수하시고 신돈이는 하나의 용부 이온대 사품의 직급을 남수하시니 용인의 실당함과 관작의 외람함이 이보다 더 큼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관부를 설치하고 직무를 분장하면 장차 현능한 사람을 대우해 모든 공적을 뽐내려 함이니 그 임용되는 사람이 사사의 친분이거나 악덕인 경우에는 대간이 이를 논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너희들은 어찌 군주와 더불어 서로 다투느냐 하시니 대간의 임무는 군주의 잘못을 바르게 하고 정치의 실책을 규탄하는 것이므로 군주가 옳다 하매 대간이 그러다 하여 인주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게 되면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관직에 그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이니 진실로 대간의 직분입니다. 신종업은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히 공신의 후손으로서 일찍이 무사에 올라다가 부평부사로 있을 적에 과렴이 무상하고 탐욕이 막심하였으면 조정에서 다 아는 바이오나 한때 주관이 이를 핵실하지 아니하고 파직에 처하고 말았으니 신종업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는데 한성부 서윤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대관들이 그의 탐호한 전말을 지적하여 박주함으로 개정하게 되며 조정의 공론이 지금 쾌하게 여겼습니다. 어찌 오늘에 이르러 그를 복직시켜 국가의 중대한 재물을 맡길 줄 뜻하였겠습니까? 대개 국가 재산을 관장하는 관서는 결코 탐관 우리들을 일일이라도 두어서는 아니 되는 자리입니다. 신돈이는 불환 무술한 사람으로서 이제를 시험코자 하면 고두를 알지 못할 터이고 장제를 시험코자 하면 공마의 기술이 부족할 때이니 이는 한갓 비육만 있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온데 전하께서 무엇을 취하여 선정관에 특임하십니까? 선정관의 임용함도 오히려 불가한데 이조에서는 시제와 내력도 상고하지 아니하고 취제도 없고 내력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사품직에 상신하였습니다. 대저 경력은 달관인지라 근일 정과 출신으로서 도사의 임기를 마친 사람을 임명하며 의정부는 내력이 없다고 논개함으로써 즉시 개정하였는데 하물며 신돈이와 같은 자이겠습니까? 대개 신종업의 탐험은 한결같은데 전에 서윤을 시켰을 적에는 개정하고 지금 직급을 초월하게 제수하면 개정치 아니하며 경력의 직위는 하나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정하고 신돈이에 있어서는 개정치 아니하시니 이는 한갓 관직을 경하게 하고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하의 대공 지정하신 성덕이 훼손되어 전하의 마음속을 여범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시전에 이르기를 대풍이 수 있으니 타민이 이유를 패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쇠쇠한 인하는 중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탐인을 인용할 수 없음과 호환 벼슬을 남용할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우선 굽어 공의에 쫓으사 빨리 성명을 거두심으로써 탐과 용렬한 무리로 하여금 높고 드러난 지위에 외람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조정을 위하여 다행하옵고 공도에도 다행한 일이옵니다 하니 전가기를 전에 이미 다 말하였노라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3일 개사 8번째 개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보 산성태수 원길이 사람을 보내 도산로를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4일 가보 첫번째 개사 승정원의 빈과 귀빈 등은 내관이므로 상복을 입고 심요하지 말라고 명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선왕의 후궁이 있는 자수궁, 수성궁, 창수궁은 내관으로 하여금 나눠 모시도록 하라. 대전 내관의 직무는 국문을 지키고 정대를 소지할 뿐으로 후궁의 생존 시엔 마땅히 앞에서 모시도록 하지만 사후에 내관으로서 3년상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대체 어떠할지. 후궁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며 아들이 없으면 종이 지켜야지 이를 내관으로서 대신케 하면 불가하니 경등이 참작하여 의계하라 하며 승지 이세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고리를 상고하옵건대 귀인과 모든 비인에게 내관으로서 심요하게 한 것은 비록 온당치 아니한 것 같사오나 선왕을 위한 것이니 예대로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빈과 귀인은 한때 임금이 내려준 칭호이지 기실은 다 후궁이다.
대전에가는 시위할 뿐이지 상복을 입고 심요함은 불가한 일이니 종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함이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4일 갑오 두번째 기사 집행 권세훈과 정원 이 효돈이 신정훈과 신돈이의 이의를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4일 갑오 세번째 기사 천한 사람 박원성에게 쌀 3석을 하사하다. 왜 자꾸 그러지?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4일 갑오 네번째 기사 성지를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4일 갑오 다섯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축, 이주, 태수, 국지, 등원, 조신, 중조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로를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5일 을미 첫번째 기사 집행 권세형과 정은 이효돈이 신종읍 신돈이의 이의를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6일 병신 첫번째 기사 전교 화기랄 6조의 찬반 이상은 다시 심응에 대한 일을 회의하라 하였다. 이 극균이 의논드리기를 심응의 죄범은 사대부로서 할 바가 아니므로 법으로서는 마땅히 서용하지 아니하여야 하오나 다만 그는 적게 공신이니 이 점이 논의되어야 할 일이옵니다 하고 박승질은 의논드리기를 심응은 문기를 위조한 죄로 영불 서용의 처분을 받았으니 진시로 다시 서용하기 어려운 일이오나 다만 공신으로서 나이가 늙었으므로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는 것도 또한 국가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뜻이옵니다 하고 신숙은 이집 이세자 김수동 이계동 권근은 의논드리기를 심응은 친공신입니다. 그 범한 바가 비록 중하긴 하지만 범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유순 이계남은 의논드리기를 문기를 위조한 자는 비록 사면을 받더라도 영원히 수용하지 않는 것은 중벌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심응이 세상으로서 이러한 죄의 과를 범하였으니 비록 종신토록 폐기한다 해도 마땅한 일이옵니다 하고 변종인 김심은 의논드리기를 심응은 세상으로서 그 몸이 문기를 위조한 죄를 범하였으니 폐기되어야 마땅하옵니다 하고 신주는 의논드리기를 심응의 죄는 비록 중하긴 하오나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오며 심응은 나이가 늙고 이름이 맹적에 제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변종인 등의 의논을 쫓았다. 적개공신은 이 시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에 책봉되었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6일 병신 두번째 기사 집행 권세영과 정은 이효돈이 신종업 신종이 등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7일 정려 첫번째 기사 지평 정광국과 정은 이효돈이 신종읍 신돈이 등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7일 정려 두번째 기사 대마주태수 평조신 조익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로를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8일 무술 첫번째 기사 서릉부원군 한칠애의 줄기 한칠애는 인수대비의 동생으로 사람됨 및 탄린 사퇴하여 남이 좋아하는 전장과 노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온갖 계략을 써서 기어이 취득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9일 기해 첫번째 기사 지평 정광국 정은 이효돈이 신종읍 신돈이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9일 기해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승법 구사 도주 등원 주신 축후수 의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로를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1일 신축 첫번째 기사 사헌부가 신종원과 신돈인의 이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정은 최해가 신종업 신돈이의 이 일 및 동처를 사스로 무역한 사람을 이율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헌부가 상차하기를 신등이 신종업을 사슴시정으로 승서함과 신돈이를 중추부 경력으로 승서함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들어 12여일을 논개하였사오나 아직도 윤호를 받지 못하여 실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살피었건대 경전에 이르기를 그 출렴하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질을 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고 했으며, 이를 주석에 말하기를 군자는 차라리 자기의 재산을 손실함이더라도 차마 백성의 힘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으니, 대개 출렴하는 신하는 백성의 고효를 짜고 백성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니 그 해가 도둑보다 더 심하다는 뜻입니다. 신종업이 부평부사로 있을 적에 중국 직사에게 지공한다고 거짓 빙자하여 내심 출렴할 계획을 품고 아전을 놓아 백성들을 침노하여 포물을 횡령한 것이 무려 수백 필이었습니다. 일이 장호에 관계되어 용서할 수 없으니 일개 담독인입니다. 그 율문대로 하면 죄 안에 기록되고 금고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요행이 면하였으니 원혼의 후예라 하여 다시 조신의 반열에 참여시켜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하신 것으로 상은이 이미 진실로 중하였거늘 어찌 차스를 무시하고 뛰어 서임하여 한사의 장을 삼나이까. 사슴씨는 전패를 출납하는 것으로 탐한 사람을 둘 수는 더욱 없는 자리입니다. 신종흡은 전에 한승부 서윤이 되었을 적에 대간의 반박으로 체임되었습니다. 서윤은 사품간인도 오히려 체임하였거늘 하며 이 사슴씨 정이겠습니까? 사마강이 영종에게 헌의하여 이르기를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공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며 그 용렬하여 세상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데는 비록 친근한 인척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하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돈이는 용렬한 인품으로 학문은 노의 구분을 모르며 제주는 국마의 시험에 부적합합니다. 한 가지의 장점도 없는 자를 어찌 한갓 청리의 연고 때문에 갑자기 사품직에 승사하시나이까. 이에 앞서 최윤문은 정과의 출신이며 도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경력에 승사했는데도 의정부는 오히려 내력이 없다고 이유로 논계하 이를 체임하였는데, 하물며 신도인은 이미 취재한 일도 없고 또 내력도 없는 자인 것이겠습니까? 또 지금의 신종업은 전일의 신종업인데 전일의 서윤 일찍에는 개정하시고 지금의 정은 개정치 아니하십니까? 최유문이나 신돈이는 다 같은 신하이온데 전일의 최유문은 고치시고 오늘 신돈이는 고치지 아니하시니 이 어찌 제왕의 공평정대한 도리라 하겠습니까? 사람을 썸에 있어 뒤바뀜이 이보다 더 심할 일이 없으므로 신등은 그 통석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옛날 부열이 고종에게 고하기를 오직 국가의 치라는 모든 관리에게 달렸습니다. 관직이 친근에게 미치지 못하게 함은 능한 사람을 쓰자는 까닭이요 자귀가 악덕에게 미치지 못하게 함은 어진 사람을 쓰자는 까닭입니다 했습니다. 옛부터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현능한 사람을 등용하여 다스려지지 않은 적이 없고 친근이나 악덕한 사람을 등용하여 어지럽지 아니한 적이 없는 것이니 이 어찌 깊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전에 이르기를 출렴하는 신하가 위에 있으면 라고 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그 직위에 두어서는 안위됨을 경계한 말이며, 이 또 이르기를 세세한 인하는 중대한 벼슬을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또 즉 용렬한 청리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지 말라고 경계하는 말입니다. 고인의 경계가 이와 같으니 그를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빨리 두 사람을 체임하여 조정의 공의를 쾌통케 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취렴은 백성의 재물을 탐하여 함부로 거두어 드립니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3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집행 권수영과 정은 최혜가 신종업 신돈이 및 동철을 사사무역한 사람의 처벌에 대한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6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행 왕비의 장례를 창릉에서 치르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평안절도사 이주양이 우수한 장수로서 국경을 수비할 것을 청하다. 치게하기를 이제 살피건대 적들의 형세가 차츰 성하여 여기에 머무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난할 마음을 둘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일의 원한을 갖고자 합니다. 또 말응상도 수연하려고 아니하고 더구나 지금 강계부에 그들의 족당을 고려하였으니 어찌 원한을 품어 헌단함이 없겠습니까? 이로써 건절되지 않다가는 금년의 방위가 가장 간절하온데 신은 용렬한 재질로서 이러한 변경의 환란을 당하여 능히 조치할 수 없습니다. 또 대변이라도 있게 된다면 국가의 수치를 남기게 될 것이니 두렵사오. 첫 끝에 좋은 장수를 골라 보내어 조치하심으로써
국경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옵소서하니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연필상의 의논들이기를 이 조양은 박명의 중임을 맡고 있습니다. 적변을 만나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다가 죽어야 그만둘 일이거늘 지금 적세의 치열함을 보고 문득 자신의 용연함을 칭탁하여 좋은 장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법으로 마땅히 그 주를 다스려야 하오나 사변이 극히 긴박하여 장수를 바꿀 수 없사오니 지금 너그러이 용인하시고 하유하여 책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신성선은 의논들이기를 지금 그 계본을 보건대 저거 형세가 이러하오니 조방장을 골라보내어 서울의 정병을 인솔하여 도를 나눠 방해하도록 하옵시기 청합니다 하고 한지영은 의논들이기를 그들이 비록 장난한다 하더라도 오래지 아니하여 해빙될 터이니 별도사로 하여금 방해에 관한 모든 일을 배로 조치하여 임기응변토록 하도록 하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들이기를 평안도의 강변은 신이 한 번도 목격하지는 못하였사오나 더군데 군사들은 부실하고 방어천은 허술한 데가 많아 그들이 침입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더구나 성 밑에는 야인이 없으므로 적변을 미리 알 길이 없다 하오니 참으로 변경 방해에 기묘한 곳이며 또 금년의 변방 환란은 근래에 드문 일이었으나 큰 침해가 없었으니 절도사의 조치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조양이 스스로 용렬하다 하였지만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변장을 맡게 만한 사람은 이 조양과 같은 자도 거의 없는데 어찌 장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더구나 양계는 매년 2월 보름이면 해빙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쯤은 이미 해빙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비선을 타고 잠입하여 도둑질을 하려니 또한 두렵습니다. 방어에 관한 모든 일을 더욱 신중히 조치하기를 항상 적을 보는 것 같이 하도록 하유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성준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전 5년 2월 1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조양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방면의 중대한 책임을 맡아 지난번 적변을 만났을 때 마음을 다해 조치하였으니 경의 방비책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생각한데 절도사의 직책을 맡게 만한 자가 세상에 흔치 않으며 임박하의 장수를 바꾼다는 것은 변가의 이익이 아니거늘 경은 어찌 겸손한 생각으로 사퇴하면 되겠는가? 지금쯤은 강의 얼음도 풀렸을 터이니 적세도 장차 무르춤 하겠지만 저건 몰래 작은 배를 타고 틈을 엿보아 행동할 것이 매우 염려되니 경은 더욱 방비를 건설히 하여 사기를 하지 말고 변진을 영원히 맑게 하여 나의 위임한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무르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영천 군민 엄손이 승정으로 나아가서 주머니 속에서 글을 내어 고하인데 그 글에 이르기를 신상 안강 이조 엄자경 병조 엄자경 형조 전자리운 호조 김인세 예조 안세 공조 이규동 군기강 엄유성 도통부 엄효리에 엄효지 신직 엄흥 도장루 전자륜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쓰기를 정사 정월 29일 명문으로 언약하여 둘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를 물어보라고 명함에 엄손이 말하기를 전자륜이 이 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이 보니 신상 및 병조 호조 등의 열산 뜻이 마음에 매우 의혹되기에 예고를 하여 밀게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엄선이 고발한 사람들은 모두 송사의 원척들이나 믿을 수가 없다. 또 관련자 10여인을 원로에 잡아오자니 그 패가 적지 않다. 밀고한 사건은 중한 듯하니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 어떻게 처리할지 정성들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최명진은 동철을 사서로 무역한 일로 주의를 받을 형편이었다. 최명재의 딸이 왕비의 시녀였으므로 전정 최씨가 상언하에 억울함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아버지를 위하여 호소하니 최명재는 처벌하지 말 것이며 또 최명재의 범행은 사면 이전의 일이니 그 동철의 값도 추징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8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연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의 죄는 잘못 생각한 소치이고 별로 다른 점은 없은 듯 하오며 가령 다른 사실이 있다 해도 형을 가하여 신문하지 않고는 그 사실을 캐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자강 그 고문이 사직에 있으니 중범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형률로 신문하기도 또한 어려운 일이며 이번 피국으로도 반성하기에 족할 것입니다. 하고 신성산 정문영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이 사사로이 진상함 진실로 불가한 일이오나 이는 다만 잘못 생각한 것뿐입니다. 대간이 누차 논청하였고 지금 또 법에 의하여 추국함으로써 그 비위가 드러났으니 좋게 반성할 터이니 과오를 열면 어찌 고칠 마음이 없겠으며 하물며 그 이름이 공신의 명부에 제록되어 있는 데이겠습니까? 하고 한층은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의 범행은 별로 다른 점이 없었으며 또 진공씨는 일반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옵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이 처음 신선한 맛을 얻었으므로 곧 봉진할 마음이 났던 것이니 그간에 어찌 다른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욕은 고충한다는 뜻은 욕은 고총한다는 뜻 노는 실정이 신나친 듯합니다. 더구나 유자가는 공신이온데 과오로 인한 주의를 면해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공신을 대우하는 뜻에 어떠하옵니까? 하니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당초부터 구문할 뜻이 없었던 것은 바로 별로 다른 정이 없다는 한층 의논과 합치한다. 어째 조그만 착오로서 공신에게 중벌을 가하겠는가? 지금 그를 용서하는 것이 공신을 대우하는 뜻에 합당할 듯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2월 18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영마를 보내어 권경으로 불러들여 자주 천리과 흑사피화 각 일건을 하사하고 이어서 강릉에 있을 적에 간고한 상황을 물었다. 권경우는 그 아우 권경우의 죄에 연좌되어 강릉부의 종이 되었던 것이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윤필상 정문영 한치영 등이 의논드리기를 신정훈과 신돈이는 대간이 합사에 굳이 요청하고 또 그 말에 일리가 있으므로 마땅히 조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신이 본래 신종업의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대간은 다만 탐호함을 들어서 논박하기를 말지 아니하지만 그의 위인은 가히 알 수 있습니다. 관장은 이른바 어지고 능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거늘 하필 논력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급하게 승진할 필요가 무엇이옵니까? 하고 박근은 의논드리기를 그 추안을 고찰하옵건대 과연 장원 사실이 있었으니 대간의 논박이 정당하옵니다. 그때 변명하여 면죄된 것도 애매한 것 같사온데 참정해서 정으로 바로 승사하면 과한 일이옵니다. 신돈이의 일은 선정관에서 거관된 자를 전의 실직에 의하여 동반의 직에 서용함이 예의온데 갑자기 사품의 승사함은 또한 과한 일이옵니다. 하였고 이 세자 김수동은 의논드리기를 신종은 비록 탐호하였다 하더라도 죄인 명부에 기록된 것이 아니니 전일의 허물을 추론할 필요는 없겠으나 다만 종사품으로서 정삼품에 띄어 제수하시면 너무나 지나친 일이오며 신돈이는 비록 선정관으로서 이미 군식을 역임하였다 할지라도 취재한 사실도 없이 첫 벼슬에 사품직을 제수하시면 또한 너무나 지나친 일이옵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드리기를 신종업의 일에 대한 전일에 이미 의논드린 바 있으므로 다시 지금 의논드릴 것이 없사오며 신돈이는 만약 이 병조에서 모두 취재한 사실이 없었다면 대간의 논집이 정당한 것 같사옵니다. 하고 신주는 의논드리기를 신돈이는 일찍이 선정관을 있을 적에 이미 상호군을 역임하였다지만 이는 최하직이었습니다. 지금 사품에 승급시키면 과연 그 차슬을 뛴 일이옵니다. 하고 유승과 이 개념은 의논드리기를 신정욱은 만약 참으로 장후의 죄로 범하에 처벌되었다면 비록 공신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결코 동반의 관직에는 임용될 수 없는 것이오나 신종흡은 부평에서 파직된 일에 여러 번 첨정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니 이미 장후를 면한 것이요 또 관직을 제수함에 있어 인품이 현능하고 재질이 타기한 사람이 아닌 한 마땅히 차세를 따라 진급시켜야 하거늘 지금 신종업은 사품으로서 그 서열을 초월하여 정삼품직을 제수하시면 과한 것 같으므로 대관들의 논집이 정당하오며 신돈이는 일찍이 선정관을 역임한 자이니 일찍이 현관을 역임하였으므로 그 시제를 책할 수 없다고 논한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갑자기 사품직을 제수함은 지나친 일이옵니다. 하고 변종희는 의논드리기를
신종업이 범한 바는 신이 일찍이 알지 못하오나 대간이 아는 바에 어찌 소견이 없겠습니까? 다만 홍구의 후손은 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돈이는 시제하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오며 이미 상호공을 지냈으나 경력 또한 동관직은 아니옵니다. 하고 이계동 권건은 의논드리기를 신종업이 비록 공신의 후손이긴 하오나 종사품에서 띄어 정사품의 직을 제수하시면 과당한 것 같사옵니다. 하고 박성질 홍흥은 의논드리기를 신종업이 비록 공신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띄어 제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오며 신돈이는 비록 벼슬에 종사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애당초 시제한 바가 없으니 대간의 말이 정당하옵니다. 하고 김심원 의논드리기를 사람을 임용하면 국가의 대병이요 대가는 공론의 소재니 굽어 공론을 조치심이 어떠합니까? 하고 이집은 의논드리기를 신돈이의 일을 말하면 국가가 인재를 임용함에 있어 과거가 아니면 반드시 시제하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대간의 말은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것이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개 32권 연산 5년 2월 19일 기호 두 번째 기사 권경우를 성종훈으로 불러 업과 신을 하사하여다. 권경우는 그 아우 권경유의 주위로 연좌되어 강릉부의 종이 되었고 그의 처 어신은 곧 중국의 육촌친이므로 전대 왕후의 족친은 방면하는 예를 이끌어 상언하여 호소하였고 또 성종조의 권경우가 정원으로 있을 적에 패비를 여염집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농간하다가 처벌당한 사실까지 말하였으므로 그 아들도 아울러 놓아 보내도록 명한 것이다. 권경우는 엄중하고 강정하여 구차하게 아부하는 태도가 없었으며 성종이 승하하고 금상께서 사위할 점에 권경우가 승지로 있으면서 도승지 김은기와 더불어 경우를 헤아려 설랍을 잘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제주에 담복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선 김영정 등이 아뢰기를 강희 습독강 이 방은 현재 중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그 처와 세 자녀가 수일 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비들은 말하기를 시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 시병이 사실이라면 어찌 그 주인들만 다 죽고 노비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겠습니까? 심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비부는 백주에 그 가재를 도둑질하다가 이웃 사람들에게 붙잡혀 지금 형조에서 추국 중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비부 등이 재물을 도둑질하려고 먼저 그 주인을 죽인 듯하오니 형조로 하여금 그 주인들이 일시에 죽은 사유를 아울러 추궁하게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아이고야 이런 일이 있어. 시병은 유행병을 말한다. 비부는 노비의 남편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0일에 신의 첫 번째 기사 상공감 제조 이 세자에게 전교하기라. 후원에 혹 행기할 때가 있는데 구역의 한계가 없어 초동들이 때로 혹 출입을 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않다.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전에 이미 전교하였다. 그러나 울타리는 자주 바꿔야 하는 폐단이 있으니 담을 쌓아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 후원에 혹 진연할 적이면 배고개에 왕래하는 사람이 모두 본다. 때문에 성종조 때에 진연할 적에는 매번 장막을 쳐서 가리었던 것이니 이 또한 폐단이 있다. 지금 응방의 뒤쪽은 매를 기르는 데 적당한 곳이 아니니 영강문으로부터 청량문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장랑을 지어 응방으로도 사용하고 겸하여 배고개를 막아 왕래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또 공력의 절목을 의계하라 하며 이 세자가 아뢰기를 담을 쌓는 일은 군을 내어 돌을 모게 하여 주시옵고 장랑을 지어 배고개를 막는 일은 그 제목이 반드시 길고 커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성공감에는 한 개도 쓸만한 것이 없사오니 외방으로 하여금 공납하도록 함이 어떠옵니까 하였다. 행기는 몸을 움직임이고 응방은 궁중의 수렵을 위한 매를 기르는 직소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홍기달이 아뢰기를 국조 보감은 선왕의 가언과 선정을 기록한 책이온데 문종 이상은 찬술되었지만 성종 이상은 아직 찬집되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전일에 이러한 뜻으로 주달하였더니 전교하기를 실록의 일을 마친 후에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실록을 이미 마쳤사오니 청컨대 홍문관으로 하여금 실록청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이로서 초록하여 국조보감을 속편하도록 하심이 어떠 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3일 개축 첫번째 기사 김우신이 후실의 아들 김누를 적절로 하기 위하여 상언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이미 결정된 일인데 재차 상언하니 의심스러운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성으로 하여금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의 의논드리기를 김우신의 상언에 대하여는 그때 김누의 첩자 여부를 사헌부의 본관에서 계문함으로써 이미 결정되어 싸운데 또 다시 무슨 의논이 있겠습니까 하고 신성선 한치영 정문영 성준원 의논드리기를 김누의 적자 첩자에 관한 일은 애매함이 없지 아니하오니 고쳐서 본관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신성선들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3일 개축 두번째 기사 유자강에 관한 일을 다시 의논하도록 명하며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의 일에 대하여는 전이에서 이미 신의 뜻을 다 말하였습니다. 어찌 유자강을 두려워 이를 의논하겠습니까? 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유자강을 잘못 생각한 소치라 여겼습니다. 이제 듣건대 대가는 아래여 그의 주의를 긍론한다고 하는데 진실로 당연하오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정실에 반드시 맞는다고는 할 수 없는 듯 하옵니다. 다만 홍운에 대한 일은 죄가 있는 것인데 비록 죄가 된다 할지라도 또한 중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이 홍운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정문형은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이 법을 어겨 사사로 진상하였으면 진실로 옳지 못한 일이오나 다만 전일에 신공씨는 을의 응의에 적응해야 한다고 의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아는 바를 듣건대 전의 허물은 추론할 수 없지만 한경도를 왕래할 때의 과실이 과연 많았다 하옵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이 범한 바가 비록 중하긴 하오나 별로 다른 점은 없었으며 그 공로가 사직에 있기 때문에 전일에 의계하였던 것이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유자강이 사스로 진상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일이므로 대간이 아는 바가 마땅하오나 신으로서는 과오에서 범한 것이요 별로 다른 정이 없었기에 전일 공신 면죄 사로 의계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특징간에 체임하라 하였다. 대사는 김영정이 아래기를 유자강의 폐부를 전하께서 환희하시고 그 특징간을 체임하여 공의를 쾌하게 하시니 신등의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신정엄의 공신의 후회라 하여 공의를 배척하시고 차설을 띄어 임용하셨는데 친공신이라 하더라도 공론이 빠하냐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불가하거늘 하물며 그는 조부의 훈공이며 자기의 몸에 하자까지 있음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영정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유자강을 공신이라 하며 주의 주지 않으려 하심으로 신등이 또한 감히 강청하지 못하였사오나 유자강은 본래 교만하고 방종한 사람이므로 건병을 관장케 함 부당하오니 아울러 체임하도록 하소서. 신종읍의 일은 이미 공의를 거두시고도 아직까지 윤허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다만 대전의 벽규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유정하는 그 도총관을 체임하라였으나 신종읍의 일은 들어주지 않았다. 의는 중국 명률의 8개의 특정인을 정하고 이를 팔이라고 하며 이 팔이에는 든 사람을 응의라고 한다. 이 팔이에 든 응의자는 죄범이 있어도 함부로 죄주지 못하고 국왕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금병은 궁중수비와 거둥시 경비를 맡는 것을 말한다. 금군이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4일 갑인 첫번째 기사 이날 영소전에 연제를 행하고 백관들은 길복을 입었다. 대산 김영정 등이 신종흡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우기지 않아야 할 일을 우기기로는 지금의 대간만한 사람들이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5년 2월 25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번드는 군사들의 식량난이 심하옵니다. 듣자오건대 후원의 담을 쌓는다 하온데 그 군인의 공력이 배가 적지 아니하옵니다. 이제 흉년을 당하여 줄이고 피곤한 군사들을 이끌어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오며 또 후원의 담은 조중 이래 쌓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패단이 없거늘 급급하게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2월 2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이에 앞서 무풍정 이 총을 이종준의 주의에 관여되었다 하여 장일백을 가하여 거제에 안치하고 삭적하여 서인을 만들었으며 그 자녀 또한 종족을 깎았는데 총의 아버지 우상군 이종이 상언하였으므로 정승에게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되기를 총의 죄로서 논한다면 연저로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종준의 무관죄가 중함으로 신들은 아예 연저하자는 계의를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총이 이미 삭적되어 서인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홀로 안연히 관직에 있겠습니까? 삭적이 지나친 일이 아니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종친에서 삭적함은 그조가 국가에 관계된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아버지가 삭적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찌 종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래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사오니 종부시로 하여금 전례를 고찰해서 계문하도록 한 뒤에 시행함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총이 중대를 범하여 이미 삭적되어 서인이 되었으니 법으로 보아 그 자녀도 당연히 삭적이 되어야 하오니 그 상언을 수리하지 않아야 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총의 죄가 국가에 관련되므로 폐하여 서인을 만들었는데 어찌 그 자녀가 종족에 남아있겠습니까? 하니 한치영의 의논을 좇았다.